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6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간고사가 한 주 후로 다가왔죠. 요 수업 끝나고 이제 두 번 더 수업하면 그러면 이제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공지를 띄울 테니까 공지 사항 확인을 하고 중간고사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로피탈 법칙, 로피탈의 법칙, 그 예제 풀었던 거, 열 몇 개 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예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피탈의 법칙은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 형태의 극한일 경우에 그거를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서 극한을 구했더니 구해지더라 라고 하면 그 구해지는 그 극한이 원래 이 구하고자 했던 극한 값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로피탈의 법칙이었지. 자, 요 문제를 살펴보면 x가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극한은 x 값을 대입을 해서 값이 나오면 그게 극한 값이라고 그랬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 빼기 1 하면은 2의 0승이 1이기 때문에 1 빼기 1 해서 0이 되죠. 분모가. 그 다음에 분자도 0이 되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요. 0분의 0꼴.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부정형이다.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먼저 분모를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x승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x승.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분자의 x를 미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2의 x승분의 1 이렇게 되는데 x가 0으로 가게 되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1이 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x도 무한대로 가고 x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된다. ln x를 그러니까 분모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x분의 1이 되고 분자 x를 미분해 주면 1이 되죠. 그래서 x분의 1분의 1이니까 x가 되겠지.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무한대가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갈 때, 즉 그 우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x 곱하기 ln x 이렇게 하면 0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앞에 x는 0이 되고 ln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ln x 그래프 생각해보면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게 되면 ln x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래서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이게 0이 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분수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분의 ln x 이렇게 바꾼 다음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고 ln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주면 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ln x는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분의 1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x는 양수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해주면 x분의 1 분자에 있는 x분의 1하고 분모에 있는 x제곱분의 1하고 약분을 해주면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냥 x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는 앞으로 빼낸 거야.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가니까 이건 뭐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 x2의 마이너스 x승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이제 곱해져 있는 x는 무한대로 가는 게 맞는데 2의 마이너스 x승 저걸 보면 2의 마이너스 x승 저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이렇게 돼서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이 돼서 이것도 0으로 갈지 전체 값이 그죠? 0으로 갈지 무한대로 갈지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령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수로 바꿔줘야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2의 x승분의 x 이렇게 쓴 다음에 x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 둘 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기 때문에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주면 분모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 2x승, x는 미분하면 1 이렇게 되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0이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2의 x승 요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앞에 곱해져 있는 저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2의 x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돼서 역시 결정할 수 없는 부정형이 된다. 분수형으로 바꿔야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수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요.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x 이렇게 써놔놓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분모는 2의 무한대승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고 분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서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먼저 분모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하려고 봤더니 이 x승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고 분자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2의 무한대승 이렇게 돼서 분자가 결국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마이너스 x분의 1승은 이제 밑에 있는 저 x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0승 이렇게 돼서 이게 뭐의 0승이니까 1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한대 몇 승이니까 무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정형이죠. 그래서 요거를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분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로그가 필요하죠. 그래야 지수를 앞으로 빼서 이제 뭔가 분수로 바꾸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쓴다. 2의 ln 이렇게 지수함수하고 자연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성을 하면 그 합성 하나마나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2의 ln x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저놈을 밖으로 이제 빼낼 수가 있지. 로그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빼내면 마이너스 x분의 ln x 이렇게 되고 여기서 리미트의 성질은 그 리미트 취하는 x하고 관계없는 놈들은 전부 다 밖으로 빼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저거를 x하고 관계없는 놈들은 다 통과해가지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2의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x분의 ln x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x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 ln x는
또 무한대로 가자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돼서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주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고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더라. 이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은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2의 0승 이렇게 돼서 결국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x승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뭐 지수함수를 쓰기 위해서 2의 ln x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이것도 뭐 부정형인 거는 확실하잖아, 그죠? 부정형인 거 맞죠?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0의 0승 이렇게 돼서 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0의 0승이기 때문에 0이 될지 1이 될지, 그죠? 잘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롭자리 법칙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분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 함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2의 ln x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x승 저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x승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걸 한 번 더 변형을 시켜줘야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의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x 곱한 거를 x분의 1분의 1로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x분의 1분의 ln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때 x가 0으로 가게 되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게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해주면 x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x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마이너스 앞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하고 상쇄돼서 이제 마이너스는 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ln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 그리고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약분을 해줄 수가 있다. 약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x분의 1, x분의 1 약분하고 나니까 x분의 1분의 1이 돼서 결국 x만 남게 되더라. 이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 돼서 1이 된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x 대신에 0을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2의 0승 빼기 0 빼기 1 이렇게 돼서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죠. 그죠? 그래서 0분의 0 꼴이 된다. 그리고 분수다. 그래서 롭타리 법칙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2의 x승 빼기 1 이렇게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2x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다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2의 0승 빼기 1 해서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분자도 0이 돼버린다. 그래서 0분의 0 꼴이 되기 때문에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의 x승 분의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이 되기 때문에 값이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 빼기 0 빼기 1 이렇게 돼서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 곱하기 2의 0승 해서 0이고 빼기 0 해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0분의 0 꼴이 되기 때문에 로피타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분모를 미분을 하게 되면 2x승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를 미분해주게 되면 지금 고배 함수의 고배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먼저 x만 미분하고 2x승 더하기 x 그대로 놔두고 2x승을 미분하면 2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분모도 2의 0승 빼기 1 해서 0이 돼버리고 분자도 2의 0승 더하기 0 빼기 1 이렇게 돼서 또 0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0분의 0 꼴이 되기 때문에 또 로피타리 법칙을 이용해서 또 미분을 해줘. 그러면 분모는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x승만 남게 되고 분자는 미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2x승이고 두 번째에서 x만 미분하고 2x승을 놔두면 또 2x승이 나오죠. 그래서 합쳐서 2의 x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2의 x승에서 x는 놔두고 2x승만 미분하게 되면 x2의 x승이 되고 마이너스 1은 미분하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2의 x승을 약분할 수가 있지. 약분을 해버리면 2 더하기 x가 되고 여기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가 된다. 2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 있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무한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대성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되죠.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될지 0이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분수의 형태로 바꿔야 롭타리 법칙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놓고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x승은 무한대로 가고 x제곱도 무한대로 가더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더라. 로피타르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 미분을 해서 분모는 미분하면 2x승, 분자는 2x 이렇게 되는데 다시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2x승도 무한대로 가고 2x도 무한대로 가서 또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더라. 또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분모는 미분하면 2x승이고 분자는 미분하면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분의 상수가 돼서 0이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x제곱 2x승의 극한을 취해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x제곱은 무한대로 가고 2x승은 0으로 가서 무한대 곱하기 0 해서 0이 될지 무한대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로피타르 법칙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수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x제곱 이렇게 바꿔 놓으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승은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도 무한대로 가게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로피타르 법칙을 쓸 수가 있다. 분모 분자를 미분을 하게 되면 분모를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승을 먼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이고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총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된다. 그다음에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여기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는 2의 무한대승이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고 분자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돼서 로피탈의 법칙을 쓸 수가 있다. 분모를 다시 분모 분자를 각각 또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번에도 2의 마이너스 x승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2의 마이너스 x승 자기 자신 하고 마이너스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원래 앞에 있던 마이너스하고 상쇄가 돼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 2x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된다.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2의 무한대승이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하게 되고 상수 나누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0이 된다. 0이 된다. 그 다음에 요 놈도 미분하려고 보니까 요 놈도 극한을 구하려고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 로피타르 법칙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주면 뭐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먼저 이제 lnx에 대해서 저 lnx 제곱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2lnx가 되고 lnx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분의 2lnx가 되는데 요것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로피타르 법칙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분모는 미분하면 1이 되고 분자는 x분의 2가 돼서 결국 x분의 2의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돼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값은 0이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금융 상황에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갑자기 화폐 시간가치가 나올 거야. t 시점에서의 원금 MT를 연간 이자 R로 예치를 하되 이자가 매 순간순간 연속적으로 계산이 된다면 즉 이자가 1년에 무한대번 계속 계산이 된다고 하면 라지 t 시점에서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이미 공식은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공식 할 때 오일러 상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한다는 그 공식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가지고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그 공식을 유도를 해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그 공식을 유도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면 금융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라지 t 빼기 스몰 t를 타우라고 써. 타우. 버섯처럼 생긴 거. T자 이렇게 꼬부라진 것처럼 생긴 거. 위에 머리는 이렇게 꼬부랑하게 이렇게 생겼고 밑으로도 버섯처럼 이렇게 꼬부랑하게 생긴 거. 저걸 타우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문자 T야. 그리스 알파벳에서 T에 해당되는 글자야. 타우. 그래서 라지 T 빼기 스몰 t를 타우라고 저렇게 많이 나타내요. 금융에서. 이렇게 할 때 다음과 같다. 그죠? m 라지 t는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타우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극한을 취한 요런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요거 뭐 변형하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MT 밖으로 빼내고 타우 밖으로 빼내고 해가지고 뭐 R분의 N을 M으로 치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타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 했었잖아.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1 플러스 n분의 r에서 보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r은 상수니까, 그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저게 0이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 값이 1로 가까이 간다고. 1로 가까이 가고 위에 지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수 부분은 무한대로 간다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타우는 양의 상수니까, 그죠? 그래서 1의 무한대승, 1의 무한대승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정확히 1이 아니지. 1에 가까운 수고, 그죠? 그래서 이 1에 가까운 수의 무한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갈 것 같기도 하고 1의 몇 승이기 때문에 1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그러한 형태란 말이에요.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부정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롭잘의 법칙을 이용해서 분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죠? 분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아까 했던 테크닉이 뭡니까? 2하고 자연 로그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 지수에 있는 저놈을 앞으로 빼내 가지고 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짓을 해요. MT는 그대로 놔두고 2의 ln 1 플러스 n분의 r의 n 타우 요런 식으로 적어요. 2하고 ln하고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상세대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괜히 집어넣은 거야. 분수 형태로 바꿔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n 타우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요걸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아까도 말로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극한하고 극한 취한 그 변수 n, 이 경우에는 n이죠. n하고 관계 없는 것들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극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어. 요렇게 쓴 다음에 요렇게 써놔 놓고 요거를 분수로 바꿀 거야. 분수로 n 타우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 빼냈어요. 앞으로 빼냈는데 타우는 n하고 관계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빼내면서 아예 극한 밖으로 빼낸 거야. 그죠? 극한 밖으로 빼낸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n을 n분의 1분의 1로 인식을 한 거야. n분의 1분의 1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죠. 분자는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이 0으로 가기 때문에 ln 1이 되잖아. ln 1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 돼버려요. 0분의 0꼴이 돼버려. 그래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을 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n분의 1은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n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n 괄호 돼 있는 저 부분은 먼저 괄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괄호의 역수가 되고 곱하기 저 괄호 안에 거를 n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겠죠. 괄호의 역수가 어떻게 돼요? 괄호의 역수 1 플러스 n분의 r, 저거의 역수가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r분의 n이죠. 왜? 1 플러스 n분의 r은 통분을 해보면 n분의 n 플러스 r이잖아. 그래서 그놈의 역수는 n 플러스 r분의 n이에요. 그죠? n 플러스 r분의 n이라고 그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저놈을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1 미분하면 0이고 그 n분의 r이니까 r 곱하기 n의 마이너스 1승이지.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r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r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요놈들이 서로 약분이 되지. 요놈들이 서로 약분이 되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약분이 되고 나면, 그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약분이 되고 나면 남는 거는 r이 되는데, 그 r은 그 n하고 관계없는 상수값이잖아. 그래서 극한 밖으로 빼낸 거야. 극한 밖으로 빼내고 극한 안에 남아 있는 거는 n 플러스 r분의 n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로피탈의 법칙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n으로 미분을 해줘. 그러면 분모도 1이 되고 분자도 1이 돼. 그냥 1이야. 그죠? 이 경우에 그냥 1이 돼버리고 1에다가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1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렇게 mt 곱하기 2의 r타우만 남게 된다. mt 곱하기 2의 r타우만 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죠?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도 똑같은 이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 유도해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런 거 안 해놨어.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빨리 나와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죠? 요 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1년에 n번 이자 계산할 때 공식이 어떻게 돼요? m 라지 t는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타우.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니까 m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n 타우인데, 이제 1년에 무한대번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극한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그죠? 이러한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를 우리가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해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극한을 구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먼저 n을 무한대로 보내봐.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저 괄호 안에 1 플러스 n분의 r 부분이 n이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n분의 r이 0으로 가게 돼서 1이 되죠. 1. 괄호 안이 1이 된다고. 1로 가까이 가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부분을 보면 n 타우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1의 무한대승이 이렇게 돼서 부정형이야. 1의 몇 승이기 때문에 1이 될 건지, 아니면 사실 저거는 1이 아니라 1에 가까운 수잖아. 그래서 어떤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운 어떤 수의 무한대승 해가지고 저게 무한대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2의 ln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자연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2의 ln 저렇게 해버리면 쟤네들 둘이가 서로 상쇄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해서 지수에 있는 n타우를 밖으로 빼내가지고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극한을 일단 이 n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요거를 n하고 관계없는 놈들은 전부 다 통과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 mt 곱하기 2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n분의 r의 n타우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n타우 부분을 앞으로 빼내는데 타우가 이 극한을 취하는 변수 n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극한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그래서 타우를 완전히 빼내고 이 리미트 안쪽에는 n만 지금 살려놓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분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n 부분을 n분의 1분의 1로 인식을 해가지고 n분의 1분의 ln 1 플러스 n분의 r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인 n도 0으로 가고, 분자도 보면 1 플러스 n분의 r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이 0으로 가니까 ln 1이 돼가지고 0이 되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요. 그래서 0분의 0이 돼서 부정형이 되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각각 n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n분의 1은 n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고, 분자인 ln 1 플러스 n분의 r을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합성함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저 괄호 안에 있는 놈 전체에 대해서 ln을 미분을 하게 되면 괄호의 역수가 되고, 곱하기 괄호 안에 있는 놈을 n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놈 저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n분의 n 플러스 r이니까 그 놈의 역수는 n 플러스 r분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놈을 n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1은 뭐 미분하면 0이 되고 r 곱하기 n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r 곱하기 n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n제곱분의 r이 된다. 여기서 요 두 개는 서로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r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r을 밖으로 빼낸 거야. 리미트 밖으로 빼낸 거예요. 상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n 플러스 r분의 n만 남게 됐는데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다시 한번 로피탈의 법칙을 쓰게 되면, 그죠? 다시 한번 로피탈의 법칙을 쓰게 되면 n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r도 n으로 미분하면 n이고 n도 미분하면 n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고 1에다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1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mt 곱하기 2의 r 타우만 남게 된다. 그래서 m 라지 t는 mt 곱하기 2의 r 타우라고 해서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공식 이야기하면서 증명했던 그 놈을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증명했던 그 놈을 극한에서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똑같이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마지막 섹션, 마지막 주제, 채권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기억나나요? 아주 오래전에 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채권 기억나야 되는데. 자, 만기가 라지 시점이고 액면가가 F이고 액면 이자율이 RC이고 시장 이자율이 RM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 스몰 t 시점에서 이 채권의 시장 가격 BT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BT는 RM과 RC가 같으면 BT는 F가 된다. 요거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지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거를 계산하다 보면 지난번에 풀었던 예제 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RM 값을 RC하고 같은 값으로 줬더니 BT를 계산하니까 F하고 그러니까 액면가하고 똑같은 값이 계산이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보일 거야. 증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T를 RM으로 편미분했더니 음수더라. BT를 RM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 음수더라. 그래서 RM에 대한 감소함수라는 뜻이죠. RM에 대한 감소함수다. BT는 RM에 대한 감소함수다. 뭐 당연하죠. 그 공식 자체가 BT 이퀄 뭐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플러스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하여튼 BT하고 RM은 RM이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BT하고 RM은 역수 관계다. RM이 증가하면 BT는 감소한다. 이런 거를 뭐 공식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미분을 해보면 확실히 일개 편도함수가 음수가 되더라. BT를 RM에 대해서 편미분한 일개 편도함수가 음수가 되더라. 일개 편도함수의 의미가 뭐예요? RM이 한 단위 증가할 때 BT의 증가분이지. 근데 그게 감소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RM이 증가할 때 BT는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감소함수다. RM에 대한 감소함수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계도 함수. RM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더니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는 의미는 뭡니까? RM에 대해서 BT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 그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 그죠? 이계도 함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볼록성. 그죠? 이계 도함수가 양수면 1개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1개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의미이다 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RM에 대해서 BT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보면 RM이 0으로 가게 되면 BT는 이러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F 곱하기 1 플러스 RC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이러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 다음에 R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BT는 0으로 가게 된다. 이자율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0으로 가게 된다. 뭐 서로 반비례하니까 일리가 있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RM이 무한히 커지면 BT는 무한히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 라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지금까지 배운 미분과 이 그 극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채권의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마지막에 발생하는 액면가 F의 현재 가치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그다음에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이 매년 말 발생하는데 그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1승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의 3승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다 더한 거 그게 BT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부분 저 부분이 등비급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초항 곱하기 1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마이너스 공비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게 의미가 뭐였어요? 이자가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빼기 라지 t 시점 이후에 무한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액 그죠? 총합 그죠? 그런 의미로 쓰면 그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두 공식을 다 쓸 거예요. 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RM이 RC하고 같을 때의 BT 값이 F가 되느냐 요거는 요거를 쓸 거야. 요거 그 우리가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단순화한 이 공식 여기서 RM 대신에 RC를 집어넣어 봐요. 여기서 RM 대신에 RC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모에 있는 RM 대신에 전부 다 RC가 다 들어갔어. RC가 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RM이 전부 다 요 RC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약분되는 게 있지. RC. 그죠? 분모 분자에 약분되는 게 있어요. 약분되고 약분 시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가 되더라. 요런 형태에서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지.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남는 거는 F만 남게 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편미분을 해봅시다. 편미분 하는 거는 요 공식을 이용을 할 거야. R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지.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은 F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시그마 부분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F 곱하기 RC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X 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쌓아놓고 편미분을 하면 먼저 요 앞 첫 번째 항 편미분하고 더하기 시그마 안으로 이제 편미분 기호가 들어간 거예요. 왜? 시그마를 쭉 풀었었으면 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항을 이제 편미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안으로 편미분 기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편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R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RM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제로 상수인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해보면 먼저 R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싶은데 이게 1 플러스 RM의 몇 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를 1 플러스 RM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해.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그 앞에 있는 f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 f 곱하기 1 플러스 f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그 다음에 1 플러스 RM의 지수가 하나 줄겠죠.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 괄호 닫고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M을 RM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은 뭐 곱하나 마나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놈도 미분을 하게 되면 F 곱하기 RC가 있는데 저건 상수고 그죠? RM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니까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 있는데 1 플러스 RM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1 플러스 RM을 RM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F 곱하기 RC 곱하기 X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줄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RM을 RM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1이 되는데 1 곱하는 거는 뭐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요 상태에서 보면 요 상태에서 요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거야.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 마이너스 1을 다시 분수의 형태로 지금 바꾼 거예요. 바꾸고 요 시그마 부분도 분수의 형태로 바꿨어. 바꾸고 나서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생겼죠. 그죠? f 액면가니까 양수고 라지 t 빼기 스몰 t 양수고 그죠? 1 플러스 rm 양수고 그놈의 몇 승 양수죠.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이하에 있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야. f 양수, rc 양수, x가 뭐예요?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의 양수잖아. 자연수잖아. 자연수 그죠? 그래서 x 양수, 1 플러스 rm 양수, 양수의 몇 승 양수 그죠? 그래서 양수들을 쭉 더해놨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전부 양수인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 이 합들은 음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을 시장 이자율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더니 음수값이 되더라라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봐라. 그래서 볼록성을 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뭐 BT를 RM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한번 RM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 그래서 미분 한 번 한 거는 방금 봤던 B번에서 봤던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요거를 다시 한번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형태로 분수가 아니라 미분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마이너스 F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 괄호 열고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고 시그마 이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f 곱하기 rc 곱하기 x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을 미분을 해요. 각각을 미분을 하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1 플러스 rm을 rm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t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올 텐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그 마이너스하고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 f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됐죠. 왜냐하면 원래 그 제일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가 여기 곱해지면서 그죠? 앞에 앞으로 나온 그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되고 지수가 하나 줄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t 빼기 2 이런 형태가 되고 시그마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저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서 원래 이제 시그마 앞에 있었던 저 마이너스하고 합쳐져 가지고 f 곱하기 rc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지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뭐 이 모양 그대로가 되겠죠. 요거를 다시 분수의 형태로 바꿔봐. 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바꿨어요. 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보니까 양수지, 그죠? 양수가 아닌 게 없어요. 자, 첫 번째 항 보면 f 양수, 라지 t 빼기 스몰 t 양수, 라지 t 빼기 스몰 t에다가 1 더해도 양수, 1 플러스 rm 양수, 그놈의 몇은 양수, 더하기 시그마 이하 부분도 보면 f 양수, rc 양수, x 양수, x는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의 양수 값이니까 x 양수, x 플러스 1 양수, 1 플러스 rm 양수, 양수의 몇은 양수, 양수 나누기 양수, 그죠? 양수들 쭉쭉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 rm에 대해서 bt를 두 번 미분한 값이 양수이더라. 즉 rm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한 취한 거 RM을 0으로 보내는 이 극한은 요 공식에다가 RM을 0으로 보내요.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에 극한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 시그마 안으로 또 들어가서 RM을 0으로 보내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되면 첫 번째 항은 F가 되고 그죠? 첫 번째 항은 RM을 0으로 보내봐. 그러면 1분의 F가 돼서 F가 될 거고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저것도 보면 RM을 0으로 보내면 1분의 F 곱하기 RC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F 더하기 F 곱하기 RC가 총 몇 개 있어요? 라지 t 빼기 스몰 t개 있지.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합치는 거니까 그죠? F 곱하기 RC가 라지 t 빼기 스몰 t개 있게 된다. 여기서 F를 앞으로 묶어내면 F 곱하기 대괄호 열고 1 플러스 RC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대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RM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R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니까, 그죠? 이거 차례대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첫 번째 항은 RM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 해가지고 0이 될 거고, 저 시그마 이하도 마찬가지야. R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 몇 승 해도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상수하니까 0이죠. 0들을 다 더해봐도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0을 전부 다 라지 t 빼기 스몰 t에 더하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쳐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RM에 대해서 BT를 편미분을 했더니 음수였죠. 그래서 감소함수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을 했더니 양수였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고, RM이 0으로 가게 되면 어떤 상수값으로 수렴을 했었고, R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RM이 0으로 갈 때는 어떤 상수값에 수렴을 하고, R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수렴하게 되는 그 값, 그 절편원에 해당되는 저 값이 바로 f 곱하기 1 플러스 rc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저 값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독립변수 그 x축을 RM으로 잡고 y축을 bt로 잡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RM이 RC일 경우에는 BT가 F라 그랬죠. RM이 RC일 경우에는 BT가 F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요 곡선에서 RM 값이 RC인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BT 값은 F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죠? RM이 RC보다 크면 BT 값은 F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그림상, 그죠? RM이 RC보다 크면 BT 값은 F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림상, 그죠? 그다음에 RM이 RC보다 작으면 BT 값은 F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림상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BT가 F보다 크면 RM은 RC보다 작아지고, BT가 F보다 작아지면 RM은 RC보다 커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걸 보면 RCF 저걸 기준으로 해서 RM 값이 RC보다 큰 RB가 되면, 그러면 BT 값은 F보다 작은 BTB가 되고, RM 값이 RC보다 작은 RA가 되면 BT 값은 F보다 큰 BTA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도 성립을 하죠. BT 값이 F보다 큰 BTA가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RM 값은 RA가 돼서 RC보다 작아지고, 그죠? BT 값이 F보다 작은 BTB가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RM 값은 RB가 돼서 RC보다 커지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RM이 RC보다 커지면 BT는 작아지고 F보다, RM이 RC보다 작아지면 BT는 F보다 커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BT가 F보다 커지면 RM은 RC보다 작아지고, BT가 F보다 작아지면 RM은 RC보다 커진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 써놨네. 그죠? 요 RC하고 F의 관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BT가 F보다 작아지면 RM은 RB가 돼서 RC보다 커지고, BT가 F보다 커지면 RM은 RC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놨네요. 그죠? 자,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과 시장 이자율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맞네. 자, RM이 RC보다 커지면 BT는 F보다 작아지고, 반대로 BT가 F보다 작아지면 RM은 RC보다 커진다. 그 다음에 RM과 RC가 같으면 BT와 F가 같고, BT와 F가 같으면 RM과 RC가 같다.
RM이 RC보다 작아지면 BT는 F보다 커진다. 반대로 BT가 F보다 커지면 RM은 RC보다 작아진다. 즉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은 B번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하고 같고 반대로 시장 가격과 액면 가격이 같으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아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RM과 BT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A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커지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고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커진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아지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커지고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커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작아진다.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 다시 채권 가격의 특징 만기가 라지 T 시점 그 다음에 액면가가 F 액면 이자율이 RC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RM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 그죠? 스몰 t 시점에서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을 BT라고 할 때 이 BT는 이런 특징이 있다. RM이 RC하고 같을 때 BT는 F다. 그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된다. 그 다음에 BT를 RM으로 편미분을 하면 음수가 되더라. 즉 BT는 RM에 대한 감소함수더라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BT를 RM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했더니 양수가 되더라. 이계도 함수가 양수더라. 즉 BT는 RM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다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가지고 BT에 대해서 극한을 취할 때 RM을 0으로 보내게 되면 BT는 F 곱하기 1 플러스 RC 라지 t 빼기 스몰 t로 수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BT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되 RM을 무한대로 보내면 BT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채권의 가격은 이렇게 나타난다.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을 시그마 이하의 부분은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등비급수가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섯 가지 성질을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RM이 RC하고 같을 때 BT가 F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화된 그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변형된 그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RM 대신에 RC를 집어넣어봐. RM 대신에 RC를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RC가 서로 약분이 되고 남는 게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세 번째 항이 서로 똑같이 생겼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두 번째 항인 F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게 되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되더라. 증명했고 그 다음에 BT를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변형하기 전에 원래의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원래의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보면 첫 번째 항은 F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F 곱하기 RC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각각의 항을 미분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미분을 해보면 먼저 1 플러스 RM에 대해서 저 첫 번째 항을 미분을 한 다음에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F 곱하기 1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되고 지수가 하나 줄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라지 t 빼기 스몰 t 빼기 1 이렇게 지수가 표현이 되고 시그마 이하에 있는 다른 항들도 보면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1 플러스 RM을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x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f 곱하기 rc 곱하기 x 이렇게 되고 지수가 하나 줄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M을 x에 대해서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은 곱하나 마나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분수의 형태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f 첫 번째 항을 보면 f 양수 라지 t 빼기 스몰 t 양수 1 플러스 RM 양수의 몇 승 양수 나누기 양수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양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꼴이고 나머지 항들도 마찬가지예요. f 양수 rc 양수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양의 값들이죠. 그래서 x 양수 1 플러스 RM 양수의 몇 승 양수 그죠? 그래서 양수 나누기 양수 하면은 양수인데 양수들을 쭉 더한 다음에 시그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걸 보면 음수들을 지금 다 더한 꼴이지. 그죠? 양수 앞에 전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음수들을 다 더한 꼴이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한 번 미분한 거를 RM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는 바로 앞에서 구했던 이러한 형태고 요거를 RM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f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t 플러스 빼기 1 이런 형태로 미분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요것도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f 곱하기 rc 곱하기 x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 각각의 항을 미분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앞에 있던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f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곱하기 라지 t 빼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지수가 1이 줄어서 마이너스 라지 t 플러스 t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이하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1 플러스 RM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지수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원래 시그마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하고 상쇄가 돼서 f 곱하기 rc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1만큼 줄게 된다. 이걸 다시 분수의 형태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네들 전부 다 양수죠. 첫 번째 항 보면 f 양수 라지 t 빼기 스몰 t 양수 라지 t 빼기 스몰 t 1 더한 거 양수 1 플러스 RM 양수의 몇 승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 더하기 시그마 이하도 전부 다 양수죠. f 양수 rc 양수 x 플러스 1 양수 1 플러스 RM 양수의 몇 승 양수 나누기 양수 다 더해도 양수.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양수고 양수들을 다 더한 거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는 양수값이다 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보면 그래서 RM을 0으로 보내보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이제 리미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보면 첫 번째 항은 F죠. 왜 RM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분의 F 돼가지고 F가 되고 두 번째 항 보면은 이렇게 되지. RM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분의 F 곱하기 RC 이렇게 돼서 F 곱하기 RC만 남게 되는데 그거를 라지 t 빼기 스몰 t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F 더하기 F 곱하기 RC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되고 F로 묶어내면 F 대괄호 1 플러스 RC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 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되 R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죠?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공식에서 R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극한을 나눠서 쓸 수가 있을 텐데 R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첫 번째 항은 0이 되겠죠. 1 플러스 RM인데 RM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1 플러스 RM이 무한대에 뭐 몇 승 해도 무한대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시그마 이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R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1 플러스 RM도 무한대로 가게 되고 무한대 몇 승 해봐야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고 상수 나누기 무한대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뭐 시그마 해봐야 0을 라지 t 빼기 스몰 t 번 더 해봐야 그냥 0이죠. 그래서 답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미분했더니 음수가 되더라. 그 말은 지금 x축이 RM이고 y축이 BT예요. 그래서 BT를 RM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더니 음수더라. 그죠? BT를 RM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더니 음수더라. 그 말은 감수함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했더니 양수더라. 그 말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RM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아래로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RM이 0으로 갈 때는 BT가 어떤 상수값에 수렴을 했었죠. 그게 F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RC 라지 t 빼기 스몰 t로 수렴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Y 절편 쪽이 저런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뭡니까? RM이 RC일 때, RM이 RC일 때의 BT 값을 구했더니 F가 되더라. RM이 RC일 때, 그죠? RM이 RC일 때 BT 값은 F가 되더라 라는 걸 구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요 그래프로 봤을 때, 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RM이 RC보다 크면, RM이 RC보다 큰 값이면 BT는 F보다 작은 값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RM이 RC보다 작은 값이면 BT는 F보다 큰 값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 그림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그림에 의하면 RM이 F이면 BT가 F이면 RM은 RC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BT가 F이면 RM은 RC다. 또한 반대로 BT가 F보다 작으면 RM은 RC보다 큰 값이 되더라. 반대로 BT가 F보다 크면 RM은 RC보다 작은 값이 되더라 라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채권의 시장 가격과 시장 이자율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RM이 RC보다 크면 BT는 F보다 작고, BT가 F보다 작으면 RM이 RC보다 크더라. 그 다음에 RM이 RC하고 같으면 BT는 F가 되고, 반대로 BT가 F가 되면 RM은 RC하고 같더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M이 RC보다 작으면 BT는 F보다 크더라. 반대로 BT가 F보다 크면 RM은 RC보다 작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B번 이야기 할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하고 같아지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으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진다. 그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BT하고 RM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A번 보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작아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커진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C번 보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아지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커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커지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보였고, 요거를 예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예제인데, 예제인 것 같아. 지난번에 했던 그 예제 맞아. 나도 이게 만들어 놓고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오성전자 지난번에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 하면서 풀었던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의 특징 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성전자는 액면가 10억 원, 만기 30년, 액면 이자율 5%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7%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 시장 이자율이 5%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3%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는 10억 원, 그래서 F는 10억 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30년, RC는 0.05일 때 요거 혹은 요거를
입력을 해놔놓고, 그죠? 입력을 해놔놓고, 캘크 키를 눌러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풀 수 있는데 풀어봅시다. 풀어보면, 자, 풀어보면, 자, 입력을 합시다. 분수하고 1하고 10의 9승,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의 30승 더하기 시그마 해서 분수 1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5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의 괄호 닫고 요거에 알파 x승 한 다음에 x가 1에서 30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캘크를 누르면 y 값을 뭘로 할까요? y 값이 지금 시장 이자율이죠. 이거를 7%로 해봅시다. 0.07 해서 이퀄 x는 무시하고 그냥 이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오죠. 7억 5천 181만 9천 176원 30전 이렇게 이런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또 이퀄을 눌러 그러면 여기 0.05 해서 이퀄을 눌러보면 x는 뭐 무시하고 이퀄 눌러보면 10억 원 나오죠. 10억 원 5%일 때 채권의 시장 가격은 10억 원. 그 다음에 또 이퀄 눌러 이퀄 눌러서 이번에는 0.03을 입력하고 이퀄 누르고 무시하고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13억 9,200 8,827원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2번 답을 보면 그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5%하고 똑같이 시장 이자율이 5%가 되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액면가인 10억 원하고 똑같이 된다. 그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되고 그다음에 1번처럼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낮은 7억 5천 얼마가 돼버린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3번을 보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보다 높은 13억 9,200만 원 정도가 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그 증명했던 것처럼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하고 같으면 시장 가격은 액면 가격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이 오르면 그 시장 이자율이 오르면 시장 가격은 내리고 시장 이자율이 내리면 시장 가격은 오르는 그러한 관계를 이런 예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인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가격을 주고 이제 이 그걸 계산하는 거지. 자, 저기 뭐시기냐 그 가격을 주고 자, 시장 이자율을 계산을 해내는 여기서는 지금 시장 이자율을 주고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음 문제에서는 시장 가격을 주고 시장 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를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식을 재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솔브 기능에서는 이 시그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시그마 들어가면 안 돼서 괜히 이게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네. 그죠? 안타까워. 지웁시다. 지우고 딜리트. 지우고 두 번째 식을 입력을 해볼게요. 괜히 입력했어.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5 나누기 y 빼기 분수 1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5 나누기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이거에 30승 이렇게 해서 캘크 누른 다음에 y는 0.07 입력하고 이퀄을 누르면 자 채권의 시장 가격으로 1번 문제 답 그죠? 시장 이자율이 7%일 때 7억 5,181만 9,176원 30전 이렇게 계산이 됐고 또 이퀄을 누르면 0.05로 하고 이퀄을 누르면 10억 원 계산이 됐고 또 이퀄을 누르면 3% 0.03 해가지고 이퀄을 누르면 13억 9,200
8,827원으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대로 하든 아니면 그거를 등비급수 개념 이용해가지고 축약한, 그러니까 변형한 형태로 이용을 하든 뭐 결국 값은 똑같은 값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오성전자가 발행한 그 채권이 액면가가 10억 원이고 만기가 30년이고 액면 이자율 5%로 똑같은 건데 시장 가격이 12억 원일 때 시장 이자율 구해봐라.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10억 원일 때 시장 이자율 구해봐라. 시장 가격이 8억 원일 때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F가 10억 원이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30이고 RC가 0.05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B 값을 주고 BT 값을 주고 Y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알파 B 그다음에 알파 이퀄 이렇게 한 다음에 솔브 키를 누르는 거죠. Shift 솔브 이렇게 뭐지? 베리어블 에러라고 나오네. 무엇이 에러예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컴마 이게 변수다라는 이걸 지정을 안 해줬지. Shift 컴마 알파 y 그죠? 마지막에 y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다라는 걸 지정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equal을 눌러. equal이 아니지. solve를 눌러. shift solve 이렇게 누르면 b를 뭘로 할까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 가격이 12억 원이지. b 대신에 1, 2하고 0이 몇 개죠? 8개. 이렇게 해서 equal을 누르고 solve for y 해서 초기 값을 0.05로 주라 그랬죠. 0.05 액면가 그죠? equal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시장 가격이 12억 원일 때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3.86261361%가 나오고 그죠? 퍼센트로 바꿨을 뿐이야. 곱하기 100을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10억 원일 때 보면 equal을 눌러서 b를 얼마로 할까? 10억 원. 1 곱하기 10의 9승 해서 equal을 누르고 solve for y 해서 카시오 계산기는 여기서 그냥 또 equal을 누르면 요걸 초기값으로 해가지고 그냥 눌러도 관계가 없는데 유니원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0.05 무조건 0.05로 입력을 해주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쓰고 있는 건 카시오니까 그냥 equal 누를게요. 누르면 이렇게 0.05 5%라고 값이 나오죠. L 빼기 R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죠. L 빼기 R이 0이면 아주 정확한 완전 완벽하게 정확한 값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L 빼기 R이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equal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8억 원을 입력을 합시다. B 대신에 8억 원 8 해서 10에 0이 그러면 8개인가요? 한 다음에 equal을 누르고 solve for y 해서 마침 들어가 있네. 앞에서 구했던 0.05 이게 초기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equal 누르면 6.537500906%가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그죠?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을 때 2번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면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이 10억 원이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인 5%로 계산돼서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이 1번 문제처럼 액면가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은 5%보다 낮은 3점 몇 %가 되고 3번처럼 시장 가격이 액면가 10억 원보다 낮은 8억 원이 돼버리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6점 몇 %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하고 같으면 시장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하고 같아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이 오르면 액면 가격은 시장 이자율은 내리고 시장 가격이 내리면 액면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은 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어요. 진도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한 진도는 다 나갔고 지금 한 주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떻게 할까? 네, 뭐 총복습을 하면서 그냥 내 말하는 거 없이 그냥 화면상 배경음악 띄워놔놓고 화면만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쭉 이 저 전체 내용을 쭉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요. 이게 1시간 15분 동안 계속 떠들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음, 마지막 한 주는 그렇게 전체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전체를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복습의 방법은 이 강의 자료를 내 말 없이 배경음악과 함께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엄청 빠르지는 않는 속도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는 형태로 그렇게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 중간고사의 범위에 대해서 쭉 보세요. 한번 봐가지고 복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문제 풀 수 있고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그 영상들, 그러니까 쭉 내 말 없이 화면만 이렇게 쭉 변하면서 나오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관련해가지고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띄우겠지만 이 우리가 우리 교재가 없잖아. 교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하면서 풀었던 저 예제 문제들을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죠? 그리고 배웠던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간고사 준비를 잘 하고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이미 일주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미 다 나가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급박하게 시험 직전까지 저 진도가 나와가지고 시험 준비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변명은 하지 말고 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